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네. 오늘자로, 3월 4일자로 이제 드디어 한 달간 유예됐던 캐나다와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와 또 하나 더 있죠? 뭐죠? 중국의 기존 10%였는데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한다는 어떤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월 초순경에 이렇게 처음에 이 발표를 하고 이후에 한 달 정도 유예를 했는데 결국은 협상이 좀 잘 안 되어서 예정대로 시행이 되었죠.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이 도널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 유예 상황과 관련해서 동영을 찍으면서 아마 유예가 잘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혹시나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드려보죠. 예.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느냐인데 사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트럼프가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때 뭐 옛날에 작년 10월 달이네요. 작년 10월 달에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관세라는 거는 사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집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원래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 1번 아니었죠. 원래 트럼프가 공약할 때 뭐냐면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 줄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관세였는데, 어,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받은 무역에 대한 어떤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무역을 통해서 양국 간에 서로 이렇게 영어로 mutually beneficial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걸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무역이라는 게 서로 이제 승자와 루저가 있는 게임으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이 서로 양자 간에 뭐 상호 좋은 게 아니라 아무튼 승자와 루저가 있는 걸로 인식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양반이 보기에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뭐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1997년하고 1900년 초반에 이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롤 모델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그 당시에 1900년, 그렇죠. 1800년 말 이때 결국은 이분이 관세 정책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이라든지 미국의 세수 증대 또 미국의 성장률 촉진 요 세 가지를 좀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자국 산업도 보호하고 경제 독립을 이루어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캐치프레이즈가 거의 동일하죠. 예,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내국에, 그러니까 미국 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세금 감세를 하잖아요. 감세를 줄여놓고 이 세수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외 부분에서 메이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뭐냐면은 내국인들한테 세금 걷었던 거는 우리가 감세를 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감세가 된 부분만큼의 메이크업을 관세를 통해서 메이크업을 하겠다는 기본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전제가 뭐였냐면, 요 사실 제가 2월 5일 방송했던 내용들을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관세 정책 쉽게 안 바꿀 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저변에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깔리고 있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밀어붙이는 게 웬만하면 안 바꿀 거라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지형에도 굉장히 트럼프가 관세를 밀어붙이는데 어떤 서포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보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하고 지난 제가 2월달 보여준 자료는 그 당시에 너무 보신 분이 너무 적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뭐냐면은 참 흥미로운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역에 대해서 양자 간에 양국 간 다 베네핏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승자와 루저가 있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그 결과 이제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적자를 보이는 건 그만큼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득을 본 쪽으로 관세를 매겨서 흑자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볼까요? 미국인들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미국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는 무역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게 득보다 손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반면에 무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37%죠. 그러니까 한 60%, 미국인들의 한 60%는 무역해서 손해보는 게 더 많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생각이죠. 트럼프의 생각 같고, 특히나 공화당 쪽에서는, 와우, 무려 70% 이상이, 우리 지금 손해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 진영 분들은 그래도 뭐, 득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어떤 그 본인의 뭐라 하나, 뒤에 그 서포트하는 게 공화당 지지자인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은 거의 한 70% 이상이 지금 우리가 해외 무역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도 한 60%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본인의 생각도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생각도 미국이 교육을 통해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직진할 거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결국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해외랑 교육을 해서 손해보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이 경제가 폐쇄적이고 또 교육을 안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별로 경제에 큰 충격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용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미국 경제 얘기고요.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나스닥이 한 2% 이상 빠졌죠. 빠지고 최근에 좀 계속 이제 관세 이슈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그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 중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지만은 그보다 주식시장에 더 영향을 받는 건 아마도 어, 미국의 주식이 미국 경제보다 좀 영향을 더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 주식과 달리 미국의 기업들은 해외 비즈니스를 훨 더 많이 하죠. 한번 참조해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나스닥 S&P 500 중에서 매출처가 미국 내 매출이 한 60% 정도 되고 한 40% 정도 해외 매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되면 미국에는 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겠지만은 반대편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인터내셔널 국가들의 어떤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들 쪽에서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부진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내셔널 매출이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S&P 500 기업들이 영향을 줄 건데 미국 전체 기업들의 한 40% 정도, 그러니까 미국 전체 S&P 500 기업들의 매출에서는 한 40% 정도가 해외 매출인데,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을 최근 한 2, 3년간 주도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IT 섹터잖아요. IT 섹터는
전체는 이렇게 인터내셔널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미국 주식의 핵심인 IT 쪽에 인터내셔널 비중 무려 한 여기 적혀 있어요. 57%가 높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IT 기업들은 거의 한 60% 육박하게 인터내셔널 매출 비중이 큰데 이렇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인터내셔널 비중에서 이제 매출이 좀 어려워지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어려워지죠. 따라서 미국 경제보다도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 영향보다도 관세로 인해서 S&P 500의 기업의 매출의 영향이 더 커질 거고 매출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주가가 최근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제가 있었죠. 어떤 얘기였죠, 이게? 이런 3월 4일자 트럼프의 그동안 한 달 딜레이 됐던 브라질과 아니 저 브라질 아니네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를 다시 개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크게 늘린 이유도 아무튼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한 달 유예가 됐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지금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중국 추가 관세 지금 10%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만요. 이걸 좀 지우고 갈까요? 좀 보기 지저분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멕시코, 캐나다가 25% 관세 하게 되고 중국엔 추가 10% 관세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이게 미국 쪽의 영향을 보면 당연히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죠. 보면은 이전에 제가 수차례 아마 미국의 평균 관세 높아질수록 미국 경제에 좀 GDP에 부정적 영향을 드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요.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나다와 멕시코 각각 25%, 중국에 추가 10%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으로 관세율은 거의 한 10%에 육박하게 되고 이렇게 10% 육박하게 되면은 이 그 평균 실효 관세율이 10% 육박하게 되면 이게 1946년 이후에 가장 높게 된다. 그만큼 지난 한 70년 중에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중간에 협상을 통해 다시 이게 좀 낮춰지거나 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킥 고잉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에는 분명히 실질적인 어떤 부정적 요소가 더 증가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경제는 굉장히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거라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 이제 이 영향에 대해서 미국과 주요 국가 영향에 대해 조금만 더 한 번 더 점검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면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수입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사람 포커스를 하는 것 같은데 관세가 그거보다는 실제로는 어떤 미국 입장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훨더 생각한 것보다는 충격과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여기 북미존이잖아. 북미존의 무역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 거는 이 북미 3개국,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역의 절반 이상이 이런 중간재, 자본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결국은 중간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데에서 자동차 부품의 기초로 해서 가져오는데 만약 여기서 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고 생산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면은 물론 가격으로 다 전가시킬 수도 되겠지만 가격을 전가를 못 시킨다면 미국 기업들의 프로핏 마진 스퀴즈가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데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미국적 영향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영향이 거의 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캐나다 GDP의 18%입니다. 거의 한 20% 육박하죠. 그리고 멕시코 GDP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거의 한 29%, 30% 육박하죠. 그러면 만약에 없던 관세에서 25% 관세가 높아지면은 거의 그 캐나다와 멕시코는 거의 리세션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게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10% 관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 추가 10%를 받으면 캐나다나 멕시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어느 정도 미칠 것 같냐면은 작년에 24년도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한 6%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도 금년도는 한 3%로 수출 증가율이 감소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중국의 GDP 성장률에는 한 0.6% 정도 차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소 요인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관세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미쳤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은 이 나머지 국가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한국도 시간 문제고, 그죠? 그러다면 결국 미국 이외의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 영어 표현이 있지만은 어, 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투자나 고용을 좀 중지하고 현금 상태로 오래 보유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쭉 제가 이제 3월 4일자로 지금 미국 관세 로드맵을 보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 중국이 추가 관세를 해서 이제 20% 정도 이제 관세가 되는데 전망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추가 10%가 되면 미국의 대미 수출이 한 50% 이상 감소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25% 이제 관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평균 관세율 한 10%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GDP가 한 1% 정도 미국 GDP 감소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멕시코, 캐나다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2일 날은 또 EU에 대해서 관세 25%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이대로 가면은 EU의 GDP도 한 1.5% 감소, 이렇게 되면 1.5% 감소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좀 앞으로 관세 로드맵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세가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은 생각보다 단순히 수입 물가 비싸진 것보다 글로벌 전체 경제에 좀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대한 생각이나 또 정치적 백그라운드로 봐서는 이 관세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결코 쉽게 그만두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금전에 우리가 미국 관세에 관련해서 어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 어떤 부정적 요인들의 이 생각보다 더 클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좀 투자하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